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석유, 화학, 배터리, 윤활유 제품 등의 생산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출 비중은 석유가 69%로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 차트 월봉으로 한번 보시면요, 꾸준하게 과거부터 일정 사이클을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우리 주가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징은 일단은 이런 사이클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자, 올라가는 구간도 길고요, 내려가는 구간도 긴 게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 3년 올랐다 4년 내리고, 3년 올랐다 3년 내리고, 이런 식으로 최근에는 조금 사이클이 짧아진 감이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좀 길게 오르고 길게 내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초장기로 투자하지는 마시고 적당히 좀 좋은 구간에서, 저평가 구간에서 장기 투자는 괜찮아 보입니다. 자, 다만 이제 너무 올랐을 때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하게 되시면 좀 오랫동안 물려 있을 수 있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다시 최근에 일봉으로 흐름 한번 보시면요, 꾸준하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하락세가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저점과 고점을 꾸준하게 좀 내리면서 주가가 조정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2년 가까이 조정이 이루어졌고, 최근에 조금 반등이 나오는지 지금 반등이라고 또 보기도 애매하죠. 왜냐면 또 계속해서 과거에도 올랐다 더 많이 내리고 올랐다 더 많이 내리고 하니까 저점이 계속 내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찐 반등인지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뭐 대부분 많이들 물려 계시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기관이 사주고 있고 외국인이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까지도 같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개인이 최근에 조금 팔고 있는 점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비중 보시면 과거보단 좀 올라왔어요. 과거에는 한 자릿수를 많이 유지를 했었는데 최근에 뭐 10, 11, 연일 좀 이어지면서 1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아쉽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매출부터 보시면요, 46조, 54조, 49조, 34조, 46조, 78조, 76조, 어떤 뚜렷한 규칙 없이 굉장히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재작년 좋았고 작년도 크게 상승했고 올해는 조금 눌립니다. 그래서 조금 눌리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긴 해요. 살짝 떨어지는데 어쨌든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도 뭐 비슷해요. 하지만 이제 역성장이 좀 길었어요. 4년 동안 역성장을 하다가 2021년도부터 턴어라운드 하면서 올라옵니다. 1조 7천, 3조 9천, 3조까지. 그래서 작년이 굉장히 좋았고 올해는 조금 떨어져요. 네,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떨어지는 점은 아쉽고요. 당기순이익도 영업이익과 비슷한 흐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어서 부채 비율 보시면 70, 80, 110, 140, 150, 160. 그래서 자 보세요, 계속해서 올라요. 한 번도 지금 떨어진 적이 없어요. 부채 비율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이 굉장히 좀 아쉽다. 그래서 실적도 조금 떨어지지만 어쨌든 부채 비율도 좀 올라가는 점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부채 부담은 좀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자, ROE 보시면 12, 9, 이땐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이때 마이너스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순이익이. 그래서 안 좋았고, 이후에 다시 좀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2 가까이 나왔고, 올해는 7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좋다고 보기도 좀 애매한 수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동사 배당 보시면은 올해 3,105원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1.84%의 우리가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PER은 10.78배, PBR은 0.69배로 상당히 좀 싼 상황에 있다, 저평가 구간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SK이노베이션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분기 실적 보시면요, 작년 4분기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연간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이어진 유가 상승과 석유 제품 수요 증가에 따른 정제 마진 개선, 그리고 특히 석유 제품 수출 물량의 대폭 증가로 인해서 연간 실적은 전년 대비해서 대폭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석유 쪽이 굉장히 좋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석유가 69%의 매출 비중 제일 크게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에 힘입어서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연간 최대 실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동사는 올해 시황에 대해서 그 경기 침체 우려와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이 혼재되면서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예측을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긴 해요, 사실상. 그래서 여러 가지가 조금 혼잡하게 진행이 될 예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국제 유가와 정제 마진은 지정학적 이슈로 인한 구조적 공급 부족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사업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 세부 시행 규칙이 발표가 되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최대 약 4조 원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괜찮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올해 정유화학 시황에 대해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와 내수 실수요 회복으로 견조한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괜찮아 보이고요. 특히 정제마진은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석유 제품 제재 시행과 OPEC 플러스의 감산 유지 대응 등 공급 제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화학사업 보시면요. 중국 봉쇄 정책 완화에 따른 수요가 개선이 되면서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스프레드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한 윤활유 사업은 러시아 제재 영향으로 타이트한 기후 수급이 지속이 되면서 스프레드가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터리 사업은요. 올해도 해외 신규 공장의 생산량 증대로 인해서 가파른 매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온은 전기차 시장 확대와 배터리 수요 증대에 따른 협상력을 바탕으로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요. 소재 사업 역시 매출 확대와 원가 경쟁력 확보를 통해서 수익성을 높여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좋지는 않아요, 배터리 사업이. 그래서 앞으로는 좀 좋아질 수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기대를 해보자. 그리고 뉴스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이슈는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막 엄청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지금 들어가도 무난한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고요. 어쨌든 뭐 지금 호재도 섞여 있어요. 앞으로는 좋아질 점 이런 재료들이 좀 많이 나와 있고, 다만 지금 4분기에도 좀 안 좋았고 지금 당장에는 이제 배터리 그리고 화학 이쪽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쪽이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공존을 하고 있어요. 좋은 재료, 나쁜 재료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저평가돼 있고 대부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이 거의 저는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찐 반등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사실 이제 반등을 해줄 걸로 보고는 있거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더 크게 내려간다? 요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 너무 많이 내렸고 많이 지금 싼 구간까지 왔어요. 저는 여기 찐 반등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씩 뭐 잠깐의 조금의 조정은 있겠지만 막 이전처럼 이렇게 더 크게 눌리고 이런 느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 긴 관점으로 봤을 때는 꾸준하게 좀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일단 신규 진입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밑에서 수익 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들고 가시면 되겠고, 이제 대부분은 물려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은요, 자, 어디까지 맞추시냐면요. 먼저 목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신규 진입이나 밑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어디까지 보시냐면요. 지금 자, 제가 1차는 20만원 보고 있어요. 1차 20만원, 2차는 아니고 최종이죠. 최종은 24만원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셔라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단은 저는 웬만하면 1차까지만 보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차까지만 보시고 20만원 찍었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화학과 배터리가 살아나야 된다고 했죠. 화학과 배터리가 괜찮아요. 그쪽이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 전망이 지속이 되고 있다. 그럼 24만원까지 좀 보셔도 돼요. 다만 여기서 비중은 좀 줄이셔야겠죠. 절반 좀 덜어내시고 24만원까지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화학이나 배터리가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20만원까지만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20만원까지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혹시라도 꼭대기에서 잘못 들어가서 물리신 분들은 당연히 물 타는 구간이에요. 지금은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밑에서 사면 더 좋고, 지금도 여전히 싼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싼 구간에서 반등하고 있죠. 그래서 물타기 최적의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물리신 분들은 반드시 물타서 평단 관리 맞춰주세요. 그래서 중간 레벨에서 물리신 분들은 20만원까지 평단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 요 부근까지. 그리고 꼭대기에서 물리신 분들은 24만원까지는 최소 맞춰주셔야지 그나마 기회 있을 것 같습니다. 탈출할 수 있는.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 투자에 있어서 좋은 결실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